네, 우리가 매일 아침 지나치지 말고 꼭 알아야 될 뉴스만 엄선해서 알려드리는 뉴스 픽 시간입니다. 한동인 뉴스토마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첫 번째 소식은요. 어제 사실은 전부 다 밤 늦게까지 기다렸습니다. 과연 이 사람이 구속이 될까 말까? 그런데 결국 구속이 됐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핵심 인물로 지금 꼽히고 있는 권오수 회장. 결국 구속이 됐고요.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한 사유로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이 소식 한번 전해주실까요? 네, 말씀해 주신 대로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 관련해서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구속이 됐고요. 네. 검찰이 관련자 5명 모두를 구속을 성공을 하면서 김건희 씨에 대한 소환 조사도 임박했다 이런 관측이 일단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 발부가 됐고 검찰이 이제 5명에 대해서 구속을 했는데 혐의가 소명됐거나 증거인멸 이유로 했고 이제 검찰이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 혐의를 입증하고 있는 단계다 이렇게 읽히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정필 씨가 이제 도주를 선수죠. 했었는 네. 선수로 말하는 이제 이정필 씨가 3명 중에 2명은 구속이 됐고 이정필 씨가 도주를 했다가 지난주에 잡혔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결국 관련해서 모두 이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된 거고 3명이 이제 오는 19일 이제 재판을 앞두고 있고 이 씨는 이제 서울구치소에 수감이 돼 있습니다. 권 회장도 이제 조만간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네. 결국에는 이제 김건희 씨에 대한 수사만 남았다 이렇게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전주로 뛰어들면서 자금을 제공하는 대가로 주식을 헐값에 샀다가 높은 가격에 되파는 이런 작전을 펼쳤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권오수 회장에 대해서 전주로 참여한 것에 대해서 사실인지 이런 부분을 캐 물었고요. 그리고 권오수 회장이 출석하는 과정에서 김건희 씨를 아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검찰 수사 과정에서도 권오수 회장은 김건희 씨의 관계에 대해서 모른다고 대답을 할 거기 때문에 수사에 조금은 난항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사실 매우 중요한데 지금 시간이 별로 없어요. 이게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사실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가장 핵심은 결국은 이제 윤석열 후보의 부인인 김건희 씨가 전주로서만 그냥 돈만 준 거냐, 정말 주가 조작에 관여했느냐 이제 이런 부분일 텐데 관여자들의 증언이나 진술이 중요합니다만은 권오수 회장이 입을 다물고 있다. 특히 어제 영장 청구된 범죄 사실에는 김건희 씨와의 공모 관계는 적시되지 않아서 이 관련해서 이제 수사를 해봤더니 관련성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냐. 반대되는 입장은 대선 후보 부인인데 함부로 할 수 없으니 좀 신중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의견이 갈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어때요? 제 생각에는 이 야당이건 여당이건 대선 후보를 검찰이 직접적으로 건드리는 것에 대해서 네. 부담이 있기 때문에 적시하지 않은 것 같고요. 네. 그래도 만약에 소환 조사가 된다면 일단 김건희 씨가 그동안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소환 조사가 되는 것 자체로 그 부분부터 시작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김건희 소환 임박 이런 헤드라인은 한 달, 2달 전부터 계속 나오긴 했어요. 언제 이게 정말로 나오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글쎄요. 이정필 씨가 잡혔으니까 이정필 씨가 이제 뭐라고 말하는지 들어봐야지 되죠. 그런데 과연 뭐가 나올지 저는 좀 회의적입니다만은 왜냐하면 이정필 씨가 잡힌 시점이 너무 묘해요. 솔직히 말해서 이 사람이 왜 갑자기 어제 잡혔을까요? 그것도 좀 이상하고요. 뭔가 좀 자신 있으니까 이런 얘기 나오는 거 아니냐. 게다가 대선 후보로 11월 5일에 결정된 후에 지금 모든 일이 좀 급박하게 또 돌아가거든요. 이런 것도 사실은 상당히 이상하죠. 제가 뭐 다 아는 건 아니니까요. 네, 알아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뉴스 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부인입니다. 김혜경 씨. 더 팩트라고 하는 매체에서 올블랙, 완전히 그 마스크도 엄청나게 가죽처럼 생긴 이상한 마스크던데. 어쨌든 그런 올블랙 패션을 이렇게 선보인 어떤 여성분의 사진을 제공하면서 이게 바로 김혜경 씨다 그랬는데 아니다. 또 이래가지고 어제 또 사진을 내리는 일이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후보 측이 김혜경 씨의 진짜 외출 사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은 수행원이었고 이 부분은 그래서 스토킹에 준하는 보도다 이렇게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네.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대위는 이제 후보 배우자가 아닌 오보로 인한 피해자다. 그분은. 그러면서 선글라스와 흰색 마스크를 쓰고 카키색 트렌치코트를 입은 단발머리 여성이 김혜경 씨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더 팩트가 차량 4대와 그리고 기자 5명을 투입해서 스토킹에 준하는 과잉 취재로 피해가 발생했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관련해서 더 팩트는 오보를 인정을 했고 정정 보도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정정 보도를 했어요. 왜곡된 사실을 바로 잡습니다. 후보 배우자 과잉 취재 관련 가짜 뉴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쭉 이제 나와 있습니다만은 저렇게 사진 삭제하면서 이제 오보했다는 걸 인정하는 과정 중에 우리는 사실은 과잉 취재한 게 아니다. 그 당시에 올블랙 패션을 한 그 여성분을 중심으로 몇 명의 사람들이 나왔고 차 세대를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도 세대를 쫓아가다가 여의치 않아서 한 대가 더 투입된 것에 불구하고 그것은 우리 회사가 취재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왜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처음에 우리가 그런 기사를 내보내고 사진을 내보냈을 때 이 사람이 이재명 후보의 부인이 아니라고 말 안 해줬느냐. 이렇게 좀 뭔가 좀 항의하는 듯한 내용이 좀 들어있었어요. 예, 첫 통화 때 이재명 지사 캠프 쪽에서 확인을 제대로 못했고요. 그리고 2시간 반 뒤에 확인을 해서 김영 씨가 그렇죠. 아니다라고 이렇게 확인을 해서 전달을 해줬지만 당시에는 정정을 하지 않다가 이제 이재명 지사 쪽에서 정확히 김혜영 씨를 밝히면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뭐 더 팩트에 대해서 조금은 아는데 여기가 안희정 지사 법원 판결 때도 뒤에 이제 차량 붙어서 양평인가까지 따라가고 뭐 이런 취재 활동을 많이 합니다. 네. 사진 기자가 한 12명 정도 있다고 하는데 네. 그래서 이런 취재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이제 그 회사에서 이렇게 이제 좀 항의성으로 이러저런 사정이 있었습니다라고 밝히는 건 좋은데 그러한 그 보도가 추구하는 보도 목적이 뭐냐가 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 해서 김혜경 씨라고 추정되는 인물을 사진 찍어서 내보내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겁니까? 사실 들어봤거든요. 네, 들어봤는데 취재 요즘 네. 열심히 하네요. 어제 우리 찾아봤습니다. 네. 이제 직접 연락을 해서 확인을 했는데 일단 정치부 기자들이 여기에 가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진 그렇죠. 기자만 간 것이고요. 네. 이런 취재 방식이 뭔가 정치적 의도를 가지지 않는다. 그냥 자신들은 그냥 이런 이슈가 될 만한 관심도가 높은 사건 이런 부분을 취재하기 때문에 뭐 네. 정치적 그 부분만 관여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관여는 없지만 우리는 흥미 위주로 보도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네, 이런 게 바로 옐로우 저널리즘입니다. 이거 정말 지향해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개인의 또 인권이나 그런 보호가 또 필요하기 때문이죠. 자, 어쨌든 요 정도까지 하고요. 마지막 이슈. 선관위에서요. 진중권 씨의 그냥 페이스북 말 한마디 한마디를 따옴표 쳐가지고 이렇게 인용하는 기사 주의 조치를 취했네요. 그 관련해서 8개 회사인가에 대해서 지금 내려진 예,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 해당 보도 발언에 대해서 주의와 공정보도 협조 요청 등의 조치를 취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진 교수가 뭐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이분이 실성을 했구나 마구 질런댄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이 부분은 이분이 실성했구나라고 네. 했다고요? 이런 발언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 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언론이 이제 조회수가 잘 나오기 때문에 이 그렇죠. 부분을 따옴표만 쳐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가 특정 논객의 페이스북을 그대로 인용했다. 그리고 신청인에 대한 일방적인 비판을 여과 없이 보도한 것은 특정 후보자에 대한 유불리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서 이재명 후보의 이의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 관련해서 뭐 정치권의 이슈가 한 가지 있는데 연합뉴스가 포털에서 퇴출되는 사례가 발생이 하면서 포털 업체의 권한 남용에 대해서 이제 손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두 분 모두 같은 입장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구글이 검색을 하면은 해당 홈페이지로 연결되는데 이런 방식으로 네이버와 카카오가 수정이 돼야 된다. 이런 방식으로 입법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네이버나 네이버나 다음과 같은 포털 사실은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도 책임은 안 지고 좀 우리 국민들을 조금 왜곡하게 만드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진중권 씨는 좋겠어요. 그냥 뭐 말만 하면 그냥 기사가 쫙 퍼지지 않습니까? 네. 근데 오히려 이런 거는 건전한 저널리즘 차원에서 봤을 때는 좋지 않죠.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동희 기자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잠시만 기다리시면 대담한 대담 찾아오겠습니다.